여러분,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순간의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인도와 한국 기업,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믿었던 동반자를 하루아침에 잃은 인도의 선택,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결과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타밀나두주의 챈나이 외곽, 거대한 전자단지가 자리 잡고 있는 카르나 산업구역. 이곳은 수십 년 동안 한국 대기업들이 공장을 운영하며 성장시켜온 사실상 인도의 제조업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은 인도 정부 산업부 장관 라울 바르마였습니다. 그는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인물로 최근 들어 외국 기업들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 인도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라울 장관의 목소리는 회의장에서 메아리쳤습니다. 기자들은 박수를 쳤고 그의 발언은 곧바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인도와 한국 기업 사이에 30년 동맹의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에서 한국 기업의 활동을 15년째 지켜본 컨설턴트 라지브 메노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과 인도 정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가교 역할을 해왔는데 그날만큼은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인도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압박은 오히려 그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울 장관은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라지브, 그들은 절대 떠날 수 없어. 14억 인구가 우리 무기다. 인도를 떠난다면 어디로 가겠나? 베트남? 멕시코? 결국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 며칠 뒤 인도 정부는 충격적인 최후 통첩을 발표했습니다. 72시간 내에 임금 70% 인상 인도인 경영진 비율 확대, 핵심 기술 이전을 수용하지 않으면 외국 기업에 특별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챈나이에 위치한 대규모 전자 공장에서는 2만 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노조위원장으로 떠오른 젊은 지도자 아니르반 고팔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IIT 출신의 엔지니어 출신으로 노동자들 사이에서 카리스마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청 노동자가 아니다. 한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의 연설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라지브 메노는 곧바로 한국 기업 임원들과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 책임자 김도연 전무, LG전자 인도 본부장, 박성우 이사, 삼성인도 지사장 최민호 사장 등이 모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임금을 4배 인상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한 이상 협상은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닙니다. 김도연 전무의 말에 모두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라지브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다. 정치, 민족주의, 그리고 보이지 않는 다른 힘이 움직이고 있다. 그때 현지 언론은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한국 기업, 인도를 착취하다. 기술 이전 없는 공장은 식민지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기업 퇴출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불매운동, K-드라마와 K-팝 보이콧 움직임까지 번져갔습니다. 라울 장관은 미소 지으며 기자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존중과 공정입니다. 만약 그들이 거부한다면 다른 대안은 언제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묘하게도 중국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라지브는 불안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중국 기업들이 인도의 정치권에 은밀히 손을 뻗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한국 기업을 몰아내려는 분위기로 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72시간의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자신있게 웃고 있었지만 라지브는 직감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정말 떠난다면 인도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훌 바르마 장관이 최후 통첩을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난 시점, 첸나이의 하늘은 먹구름처럼 어두웠다. 공장 주변에는 노동자들이 몰려들어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다. 임금 인상, 기술 이전, 인도의 자존심을 되찾자. 붉은 머리띠와 플래카드가 물결쳤다. 아니르반 고팔은 시위대의 맨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우리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우리의 노동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면 당장 떠나라. 그의 목소리에 군중이 하나로 호응했다. 그러나 그 순간 시위대 뒤편에서 돌발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과격한 무리가 공장 정문으로 돌을 던지고 경찰과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최루탄이 터지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김도연 전무는 공장 사무실 창가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이마를 짚었다.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하루만 멈춰도 손해가 수천억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성우 이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장관과 노조가 손을 잡은 겁니다. 저건 분명히 정치적 계산이에요. 뒤에 누가 있는지도 뻔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무겁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뒤에 있다는 그 나라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라지브 메노는 사태를 중재하기 위해 라울 장관을 찾아갔다. 고급 호텔 최상층, 장관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장관님, 지금 사태는 너무 위험합니다. 한국 기업이 정말 떠나버리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 피해는 인도 국민에게 돌아갈 겁니다. 라울은 비웃듯 대답했다. 라지브, 자네는 아직도 그들을 신뢰하나? 그들은 결국 이익만 좇는 자본가들일 뿐이야. 우리에게 남을 건 없다. 차라리 중국이 들어와 더 좋은 조건을 내민다면 우리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겠지. 그 말에 라지브는 얼굴이 굳어졌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라울의 선택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한국을 밀어내고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72시간의 마지막 날 긴급 회의가 열렸다. 한국 기업의 핵심 임원들과 현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최민우 사장은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압박이 아닙니다. 협박입니다. 우리 기술을 넘기고 경영권까지 내어주라는 건 결국 철수하라는 뜻과 같습니다. 저는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전면 철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철수. 그 한마디는 모두가 피하고 싶었던 단어였다. 그러나 그 말이 가장 현실적인 해답일 수도 있었다. 라지브가 손을 들어 막았다. 잠깐만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장관은 자국민에게 강경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속으로는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일부 양보안을 내놓는다면 철수는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김도연 전무가 물었다. 어떤 양보 말입니까? 라지브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임금 인상은 일정 부분 받아들이되 기술 이전과 경영권 요구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인도 현지 대학과 협력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면 체면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마지막 카드였다. 그날 저녁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라훌 장관, 아니르반 고팔, 한국 기업 대표들, 그리고 라지브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김도연 전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인도의 노동자들을 존중합니다.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술 이전과 경영권은 회사의 생명줄이기에 양보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인도 청년들을 위해 대학과 공동연구소를 세우고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라울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좋은 말이군.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해. 우리는 당장 변화를 원한다. 당신들이 거부한다면 다른 나라 기업과 이야기하면 그만이지. 그 순간 아니르반 고팔이 끼어들었다. 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삶의 변화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만한다면 내일이라도 모든 공장을 봉쇄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시위대의 함성이 창밖에서 메아리쳤다. 협상장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라지브는 초조했다. 이 상황에서 잘못된 한마디는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라울 장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장관님, 너무 서두르면 모든 걸 잃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인도의 국제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겁니다. 단순한 기업 철수가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등을 돌릴 겁니다. 하지만 라울은 미소만 지었다. 라지브, 당신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군. 우리는 한국이 아니라도 된다. 중국이 준비돼 있다. 그 순간 협상장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았다. 바로 다음 날 새벽 한국 기업 본사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다. 우리는 인도 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졌다. 주식시장은 요동쳤고 인도의 언론은 찬반 논쟁으로 들끓었다. 누군가는 인도의 자존심이라 외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경제자살 행위라며 경고했다. 그리고 공장 앞에 모인 수만 명의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자신들의 요구가 나라 전체를 뒤흔들어 버릴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 본사의 전면 재검토 발표 이후 첸나이와 델리의 거리는 연일 소란스러웠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구호를 외쳤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번져 있었다. 아니르반 고팔은 시위대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두려워하지 마라. 한국 기업이 떠나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인도의 길을 우리가 새롭게 열어젖힐 것이다. 그러나 속마음은 달랐다. 시위대가 흩어진 뒤 홀로 남은 아니르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정말 떠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수만 명의 일자리가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라지브 메노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는 인도 재계 원로들과 회동을 가지며 현실을 경고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공급망의 중심입니다. 만약 철수한다면 인도는 국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입니다. 한올로 사업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라울 장관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줬어. 민족주의라는 구호 뒤에 숨은 그의 속내를 보지 못했지. 라지브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뒤에는 중국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인도와 한국의 갈등이 아니라 더 큰 세력의 싸움이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첸나이에 있는 한국 대기업의 부품 창고에 불이 난 것이다. 거대한 화염과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쳤다. 소방차가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수천억 원의 재고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언론은 즉각 보도했다. 우연일까, 방화일까? 의혹은 삽시간에 퍼졌다. 일부 언론은 노조 가격파를 지목했고 또 다른 쪽은 경쟁국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라울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단호히 말했다. 그들의 시설에서 난 사고일 뿐이다. 인도 정부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그의 차가운 미소는 오히려 의심을 키웠다. 김도현 전무는 무너진 창고 앞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최민우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본사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의 시선이 묵직하게 아니르반과 노동자들을 향했다. 며칠 후 공장 주변은 텅 비어갔다. 한국인 관리자들이 가족과 함께 귀국 비행기에 올랐고 트럭들이 줄지어 떠나며 장비를 실어냈다.
남겨진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당혹과 공포가 가득했다. 아니르바는 노동자들 앞에 섰다. 우리가 원한 게 이런 건 아니잖나. 그러나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일부 노동자들은 분노에 차서 그를 향해 돌을 던졌다. 내가 우리 삶을 망쳤다. 순식간에 그가 영웅에서 배신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라지브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라울 장관을 찾아갔다. 장관님, 이제라도 멈춰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철수하면 중국이 들어온다 해도 같은 조건을 줄 리 없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달콤한 제안을 하지만 결국 모든 걸 집어삼킬 겁니다. 그러나 라울은 웃음을 터뜨렸다. 라지브, 넌 아직도 순진하군. 이미 계약은 끝났다. 곧 중국 대표단이 들어올 거다. 인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라지브는 주먹을 불끈 쥐며 속으로 절망했다. 인도의 자존심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나라를 팔아넘기고 있다. 며칠 뒤 중국 대표단이 성대한 환영식과 함께 인도에 도착했다. 언론은 인도 마이너스 중국 새로운 파트너십이라는 대대적인 헤드라인을 뿌려댔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임금 인상은커녕 신규 계약 조건에는 성과급 축소와 노동시간 연장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르바는 신문을 읽으며 충격에 빠졌다. 이럴 수가, 우리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라지브는 한국 측 인사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공항 VIP 라운지에서 떠나는 김도연 전무는 무겁게 말했다. 우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우리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지브는 눈을 감았다. 당신들이 떠난 자리를 언젠가 후회하며 찾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을 수도 있겠지요. 그 순간 비행기 이륙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단순한 항공 안내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듯한 종소리였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지 반년이 흐른 챗나이. 한때 수만 명이 붐비던 산업단지는 황량한 공터로 변해 있었다. 곳곳에 임대문이라는 간판이 붙었고 한때 노동자들의 자부심이던 공장 기숙사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노동자들의 삶은 급격히 추락했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렸고 일부는 도시를 떠나 고향 마을로 돌아갔다. 그러나 농촌도 더 이상 그들을 품어줄 여력이 없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이나 불법 하청에 내몰리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 와중에 아니르반 고팔은 거리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그를 우리 삶을 망친 자라며 손가락질했다. 그는 더 이상 연설을 하지 않았고 술집 구석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고개를 떨군 채 살아갔다. 스스로도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반면 라울 바르마 장관은 초반엔 승리자처럼 보였다. 중국 대표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받으며 언론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인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그는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현실은 달랐다. 중국 기업들은 약속했던 고용을 지키지 않았고 임금을 줄이고 노동 시간을 늘렸다. 심지어 현지 중소기업들까지 배제하고 중국 자국 기업만을 불러들였다. 인도인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거의 없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다. 중국 기업, 인도 노동자 착취 논란. 인도의 자존심 외쳤던 라울, 결국 나라를 팔아넘겼나? 라울의 인기는 순식간에 추락했고 거리에서는 라울 퇴진을 외치는 시위가 벌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내세운 민족주의가 이제는 그를 몰아내는 구호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 와중에 라지브 메노는 한국을 찾았다. 서울의 한 회의실에서 그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김도연 전무, 최민호 사장, 박성우 이사가 자리에 있었다. 라지브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여러분, 인도 국민 다수가 당신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도연 전무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라지부 씨, 우리의 상처도 깊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은 이미 재편되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인도로 돌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라지부는 좌절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을 품었다. 그는 여전히 인도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라울 바르마 장관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며 국제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 과정에서 라지부는 중요한 제안을 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동맹이 아니라 신뢰와 우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계로 나아가려면 잃어버린 신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의 제안은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었고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한편 아니르반 고팔은 모든 걸 잃은 채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노조 지도자가 아니었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왜 도시에서 돌아오셨어요? 아니르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너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라지부는 다시 챗나이의 텅 빈 산업단지를 찾았다. 잡초가 무성한 공장터를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잃은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다. 신뢰와 미래였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세워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굳세었고 먼 하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인도는 단순한 자존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인공 라지부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은 그 선택을 응원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